정말 원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상태를 상상해보자. 다 가질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면 어떤 인생을 원하는가? 내 여행의 끝은 내 여행을 시작하기에 좋은 지점이다. 내 삶의 마지막 시점으로부터 이제 뒤로 가보자. 너는 완벽한 삶을 살았다.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고 희망한 대로 다 경험했고 바라는 것을 모두 맛보았다. 물리적 세상 속 너의 꿈을 최대한 실현했다. 이제 너는 어떤가? 만족하는가? 내 인생 스토리가 죽음으로 절정에 이른 그 순간 행복한가? 싫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어 앞으로 나아갈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가? 들여다보라. 지금은 꿈은 이루어진다 생각하고 꿈꿀 때다. 왜냐하면 꿈은 모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네가 할 일은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무엇을 경험할지 선택하는 것이다. 거대한 테이블에 갖가지 음식과 달콤한 디저트가 그득하고 네 손에는 평균 크기의 접시가 하나 있다면 어떤 음식들을 담겠는가? 전부 다 먹을 수는 없다. 모든 음식이 그곳에서 일종의 잠재적 가능성으로 너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너는 어떤 경험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겠는가? 당연히 다음 질문은 접시를 몇 번 채울 수 있나일 것이다. 원하는 만큼 채울 수 있다. 제한은 없다. 원한다면 매번 접시가 넘치게 채울 수도 있다. 단지 테이블 음식은 한 번에 접시 하나에만 담을 수 있다. 그리고 다시 테이블로 가 음식을 담고 싶을 때는 반드시 새 접시를 갖고 가야 한다. 접시에 있는 것을 다 먹을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과일을 한 접시 가져왔다고 치자. 아무리 달콤하고 맛있는 과일이라도 입안 가득 계속 먹다 보면 계속 맛이 약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좀 지나면 그렇게 많은 과일을 담아온 것을 후회하며 먹지 않고 남기겠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 순간 과일에 관해서만큼은 상당히 만족한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원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양념이 그득하게 밴 음식을 갈망하며 다시 테이블로 향한 모험을 감행할 의사가 충분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남은 과일이 버려지든 버려지지 않든 그 과일을 담은 접시를 주방에 보낼 때까지 새 접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미 먹은 그 모든 과일을 소화시키고 양념 음식으로 그득한 접시를 다시 기쁘게 맞이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원한다면 인생 접시 의식을 끝없이 되풀이할 수 있다. 너는 테이블로 갈 때마다 깨끗한 접시에 무한에 가까운 음식을 챙겨올 수 있다. 하지만 결국 너는 테이블 음식에 질릴 것이다. 너무 많은 주제를, 너무 많은 조합을 맛보고 만족한 너는 다시 테이블로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테이블 음식으로 향하던
한때 그토록 강했던 식욕이 이제는 사라졌다. 사실 너는 그 테이블에 전혀 가지 않고도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테이블 음식을 모두 경험했기 때문에 너는 영양이 충분한 고요한 상태에 매우 만족할 수 있다. 그저 존재하는 그 자체에 만족하는 것이다. 너희 중에 현재 바로 그런 존재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많다. 영혼의 수준에서 그렇게 단지 존재만 하는 설명이 불가능한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테이블로 왔다 갔다 하며 또다시 상당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너는 음식으로 가득한 접시와 접시 사이 휴식과 소화를 위한 시간을 거쳤고 그 시간의 고요함 속에서 그저 존재하기만 하는 경지를 이미 여러 번 맛보았다. 사실 너는 지금 음식이 꽤 가득한 접시를 앞에 놓고 거기 앉아 있지만 한때 즐거울 거라 생각했던 음식 탐험에 점점 더 시들해지고 있다. 인생 접시는 매 순간 내려지는 내 선택의 반영이다. 남들 눈에 접시가 꽉 차 보이거나 비어 보이거나 하는 것은 내 존재의 현 상태에 영양을 공급하느냐 마느냐와 아무 상관이 없다. 소박하거나 비어있는 접시를 보고 누구는 빈곤해 보인다 생각하고 걱정하거나 동정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 접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방해 없는 여행을 선택한 것일 수 있다. 간소한 접시는 물질적 경험보다는 비물질적 경험이 삶을 더 풍요롭게 함을 그 사람이 이해했다는 뜻일 가능성이 크다. 물질적 세상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말이다. 그 정도 수준의 존재라면 당연히 쓸데없이 과한 선택으로 접시를 정신없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은 접시를 무겁게 하면 영적인 문제에 집중하며 여행하는데 지장이 많을 것임을 어느 순간 깨달았을 것이다. 너의 여행에서 소유물을 축적하는 행위가 열등한 짓이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소유물은 육신 여행의 장신구들이다. 하지만 시대의 부름에 부적절한 삶의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진정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희생시킨다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 물질적 부를 위한 동기는 경쟁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오고 그 경쟁적 사고방식이 바로 에고의 현현이다. 그리고 성공하지 못할까봐 노심초사하거나 성공할 것을 기대하고 희망하다가 성공했을 때 느끼는 흡족한 느낌도 에고의 현현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의 인생 접시에 담고 있는 음식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내가 그 선택한 음식을 통해 삶의 기쁨을 표현하고 경험할 수 있느냐 없느냐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 너희라면 인생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만들어 온 시나리오가 상상했던 만족감을 가져다 주지 못함을 깨닫고 고민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제 너의 에너지가 모든 창조물을
하나임으로 몰고 가는 고양된 에너지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물질 세상에서 분리를 위한 조건을 계속 구현하는 일은 불가능해진다. 삶의 기쁨이 구현되는 방식으로 삶의 초점을 전환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그대로 있고 싶어도 분리의 에너지가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할 것이다. 쓸모없어진 물질적 연루에 목이 졸리는 상태에 갇혀 있음을 인식할 때 돌연 그동안 카드로 만든 집이 산산이 무너질 것이다.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이다. 스스로 이룩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의 에너지를 잃게 되는 상황에 해당하는 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강하게 종용한다. 무엇에 대한 것이든 상관없이 모든 두려움은 그런 두려운 상태를 불러오는 촉매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좋게 작용하지 않는 에너지를 떠나보냄으로써 급진적인 새로운 방향을 위한 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지금은 너의 중요한 신념들을 정직하게 조사할 때다. 너는 사회가 내 의식에 새겨놓은 것들의 상당 부분을 받아들이는 척 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문화의 전형인 분리를 강화하는 일상적 혼수 상태에서 벗어난 것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한 사람이 얻으면 그만큼 다른 사람이 잃는다는 전제는 하나임의 조화가 성취될 때 반드시 극복돼야 할 이분법의 단적인 예다. 다가올 세상은 원칙상 모두의 노력이 모두의 선을 위한 것이 될 것이다. 다른 방식은 있을 수 없다. 하나임의 에너지와 제휴하며 사는 사람과 분리되어 사는 사람 사이의 간격이 커질수록 두 세계 사이에서 타협하며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는 사랑 가득한 포옹으로 너를 포함하려 다가오는 에너지에 반응하고 그 에너지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온 그 초대장이 인식 전환 과정의 시작임을 알아라. 그리고 내면의 알아차림을 나타내는 기쁨의 미소가 내 얼굴에 퍼져나갈 때 너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정으로 가득할 결코 끝나지 않은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